12월 15일 공감 장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 증시는 이제 11월 10일에 둔화 좀 모멘텀을 지속하면서 이제 상승 출발을 했으나 그 FOMC 결과에 좀 예상보다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좀 발언이 나오면서 선배지수가 모두 하락을 마감했는데, 요런 하락지수에는 크게 뭐 영향을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. 그 낙폭지수가 크지 않았고, 사실 웬만한 투자자들은 이미 좀 알고 있던 사실이고, 이렇게 빠르게 좀 이 둔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좀 모두가 알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언제까지 지속하고 둔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 둔화하겠다라는 이런 좀 강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내년에 뭐 당장 뭐 이거 지금 1년 동안 급속하게 올린 다음에 1년 안에 갑자기 내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. 다시 다 찾아오는 거니까. 이런 상황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속될 수가 있는데, 연준의 입장은 2025년까지 조기 금리 인하는 없고 물가 상승은 2% 목표치로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, 요거를 제가 좀 보니까 좀 물가 상승률 2%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자주 반복해서 언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생각보다 지금 연준의 의지가 좀 확고하다. 왜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분위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생각보다 좀 조기에 그 금리 인하를 했던 경우가 좀 케이스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투자자들이 그런 모습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, 그 기대도 결국에는 내년 한 연말 정도는 돼야지 나오지 않을까 싶고,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내년에 좀 이게 그 속도를 사실은 이미 둔화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왜냐면 올해 너무나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,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요거 내년에 뭐 5% 이상까지도 목표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0.5bp 지금처럼 할 수가 없고, 뭐 한 3개월 쉬다가 0.5bp 이런 식으로 나오던지, 아니면은 혹은 뭐 2달에 한 번 정도 0.25bp 이런 식으로 이미 좀 둔화된 속도 안에서 진행을 할 거인데, 물가 상승률이 2%까지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이제 금리를 계속 동결시켜서 가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 부분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좀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 하락 부분은 사실상 시장이 갑자기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한 대 얻어맞아서 나온 낙폭이라고 보고, 여기에서 크게 더 충격적으로 나아갈 것도 없고, 뭐 하방 박스권이 깨질 명분도 없고, 지금 상태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내년에 0.25bp 한번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은 좀 박스권 상단을 뚫고 조금 시장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미국의 경제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, FOMC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요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 결국에는 또 테마 주제로밖에 없어요. 테마 재료에 기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슬슬 다시 수주 관련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고, 튀르키예 원전 수출에 대한 청신호가 좀 커지면서 한 번 더 원전 테마주들의 강한 모멘텀이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, 상승장에는 뭐 같이 성장주들이 좀 저금리에 굉장히 기대감으로 막 그게 크게 올랐는데,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가 오면은 시장에 이제 종목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결국에는 너 얼마 벌었어? 너 올해 얼마 벌었어?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의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내수 경기로 그 새로운 모멘텀을 발생시키기 힘든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해외에서의 그 자본으로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데, 그게 이 국가와 함께 주도하에 좀 나갈 수 있는 이 해외 수주전이다. 그래서 네옴시티도 계속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원전 테마 같은 경우에서도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수출 호재들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고, 그리고 최근 항공주들 흐름이 좋았는데,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사용자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면서
요거 그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서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좀 베어마켓의 강자로 좀 우뚝 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국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금일 토론회를 거쳐서 23일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. 이에 따라서 조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추가 모멘텀 발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 2, 3일 동안 이번 주 내내 그 강세가 나왔던 중국의 이제 방역 완화 이후 사태에 대한 의약품 품절 대란 이런 흐름들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. 왜냐하면 좀 지금 중국 상황뿐만 아니라 겨울 독감은 유럽 역시 곤혹을 치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가 18개 제약사들에게 감기약을 더 생산할 것을 요청하는 등 의약품 관련 재료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전일 시간액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나 몰랐단 말이에요. 이런 것도 다 중국의 영향 때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뭐 추가적으로 뭐 응압병실이라든지 뭐 앞으로 세일될 수 있는 그 재택근무 관련주들이라든지 이 팬데믹 관련주들이 지속해서 좀 추가 슈팅이 한 번 더 나와줄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 이번 주는 지속해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쉽게도 좀 FOMC 결과가 조금 더 좋았으면 상관없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시장의 재료가 나오고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안다 보니까 시장의 거래대금 조금이나마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? 늘어난 거래대금 안에서 테마 재료가 우리에게 충분히 나온다면은 당연히 좀 산타랠리 같은 연말 같은 그런 연말 선물 같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으니 오늘부터 집중해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